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4페이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한 의사표시. 진이한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비진이 표시. 그래서 진이 의사표시를 이번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를 배울 건데,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다. 근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일치라고 그래요. 불일치. 불일치. 여기 불일치에 이렇게 세 개가 금방 했던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107조. 107조.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세 번째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의사표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의사와 표시 일치하는데, 간섭 외부에서 하자가 있어. 하자 있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진이한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게 107조라는 조문인데 거기에 44페이지를 보세요. 44페이지 보면 107조가 나옵니다. 107조. 한번 읽어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의 동그라미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혈액이 있다. 유효죠. 혈액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가 악이죠. 알았거나 악이. 이제 어떤 사실을 모른다. 선이 안다. 악입니다. 안다. 그래서 법률 용어 모른다. 선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여러분은 전문인들이죠. 전문인들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법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은 모른다 한데 우리는 선이라고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안다, 알고 있다, 안다, 알고 있다, 알다, 악이라고 그러죠. 악이, 알고 있다,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과실, 알 수 있었다, 과실. 자,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이라고 그랬죠. 알 수 없었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그래서 알 수 없었어. 그리고 잘못이 없어. 무과실. 이렇게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 과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 이런 용어들이 선이, 악이, 과실, 무과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럼 거기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조금만 기울을 기울여도 알 수 있었어, 무효다. 무효인데 요 무효는 거기다가 상대적 무효란 말을 쓰세요. 상대적 무효. 이 항을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이라는 건 모르죠. 제3자에게 대항이라는 것은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주장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이렇게 봅시다. 원칙이 유효다. 효력이 있다 이거죠. 효력이 있다. 유효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거를 유식하게 악이라 그랬죠. 악이. 그다음에 알 수 있었어. 과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되죠. 요 무효를 가지고 요 무효가 아까 뭐라고 써라 그랬죠? 제가 상대적이니까 상대적 무효인데 모르는 선이죠.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주장 못한다, 주장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107조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107조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다.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의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근거 조문이 있는데 이게 쓰임을 봐야 되죠. 쓰임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뭐 이렇게 암기하려고 암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쓰임이 뭐냐면 이 근거 조문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게 큰 국제그룹이 있었어요. 큰 국제그룹이 80년도 그렇죠? 80년대죠. 그런데 국가에다가 전두환 그 50시죠. 국가에다가 재산을 좀 자, 이례재단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헌납을 해라. 헌납 기부행위 증여죠. 증여 기부행위 증여를 해라. 근데 적게 냈다고 해체당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자기 재산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 재산을 내놔라.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근거 조문이 있어야죠. 근거 조문이 자 107조 진의한 의사표시. 자, 내가 증여 의사표시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 국가가 자, 내가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죠? 악이죠. 알 수 있었어.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이거를 표의자인 갑이 증거를 낸다. 입증한다 그럽니다. 증거를 댄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증여는 무효다. 이 증거된다면 찾아올 수 있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증여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런데 국가가 내가 준정으로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가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무효가 됐으니까 재산을 돌려줘.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패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패소 이유가 판례가 여기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아닌이 초점 주세요.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여기 진이를 해석해 보자. 진이라는 것은 참진자에다가 뜨느자단 말이죠. 뜨드. 그러면 여기 한자 풀이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한자 뜻풀이 있는 진짜 마음속에 바라는 거야. 근데 대법원 판례 입장은 여기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속에 바라는 뜻풀이가 아니고 자, 이게 생각이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네 마음속에 진정의 가슴에는 이 증여할 마음이 없어. 근데 다른 기업도 내고 내니까 나도 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요 생각해서 냈다면 그게 진의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진의에 따른 행동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고 진의에 따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왜냐? 진이라는 어떤 특정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지. 생각이 머릿속입니다. 머릿속이 그 최선 생각으로 했다면 그게 진의에 따른 행동이지.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과 머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슴 속에 바라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머릿속에 생각이 진이란 얘기죠. 그러면 진의에 따른 행동을 했으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원고 패소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매번 나오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생각이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생각이다. 반드시 생각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생각이다. 그 다음에 요 근거조문을 가지고 각종 이제 복직 사건을 이제 해결합니다. 복직 사건. 복직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두 번째는 각종 복직 사건입니다. 갑이라는 사립대 조교수가 있습니다. 사립대 조교수가 있어요. 사립대 조교수. 사립대입니다. 그런데 요게 A 여학생하고 서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B 여학생도 서로 좋아해요. B 여학생. 그러니까 A 여학생이 열받죠? 나는 나만 사랑해 주는 줄 알았더니 B도 사랑해 주니까 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성폭력이네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갑 교수 물러나라, 물러나라, 훌라 피켓 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태가 지금 진정을 시킬 요량으로 무리를 잠재우려고 학교 당국에다가 학교 당국 총장이다, 재단 이사다 이런 사람들한테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사직서 수리해서 퇴직 처리했어요. 퇴직 처리했는데 몇 달 뒤에 복직시켜 주세요라고 복직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근거조문에서 107조예요.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하면 유효하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한 게 유효한데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학교 당국은 알았거나 막이죠. 그렇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이거를 증거를 대야 되겠죠.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서 이거를 무효로 만들면 복직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몰랐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몰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증거를 대서 판사가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못 대겠죠. 증거를 못 대니까 이 사람이 패소를 하게 돼요. 패소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복직이 안 됐다는 거죠. 복직이 안 됐죠. 그럼 복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다른 학교 받아주지 않았으니 안아줄 테니까 이런 걸 해서 해결하는 방법. 자, 또 하나 또 볼까요?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회사입니다. 갑회사인데 이 나쁜 회사예요. A 직원들한테 사직서 제출에 재입사, 사직서 제출에 재입사 이렇게 계속해서 1년마다 사직서 제출에 재입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퇴직금 누적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자, 이 올해도 이번에 사직서 제출에 그래서 사직서 제출하고 A라는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사장 욕을 하는 거예요. 스사키 잡스크 해서 욕을 하는데 화장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욕을 사장이 다 들었어요.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입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복직시켜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 제기해요.
자, 보세요. 107조. 내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죠. 근데 회사가 내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요 사람이 증거를 대야 되겠죠. 근데 증거 충분히 될 수 있죠. 매년 사직서 제출한 거 사본 하나. 아니면 증거에는 인증, 사람이죠. 증거, 인증과 서증이 있어요. 서증이라는 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증도 있고 인증도 있어요. 다. 친구들, 직원들 하나, 야, 네가 가서 좀 증인 좀 서줘. 라고 해서, 자, 증인 서서. 아니면 서증도 있어요. 문서도 있어. 그럴 때 판사가 보니까, 아, 회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할 때 회사가 이 직원들이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로 사직서 제출은 무효니까 복직시켜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이처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민법 재밌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다. 그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 예를 들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준다는 의사표시에서 주었어요. 이렇게. 소유권을 넘겼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팔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증여 의사표시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요게 입증을 해서 이 사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입증했어요. 해본들 집이 이 사람한테 넘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무효를 주장해본들 병한테 모른다면 이 사람은 내놔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조문 한번 봅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44페이지입니다.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라면 무효인데 이 무효는 모르는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의 봅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의 자신이 내심 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를 알고서 하는 의사. 알고서 하죠. 내가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다는 알고서 하며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하고 있다 해서 심리유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자,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이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동그라미 딱 치고 생각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성립요건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뭐 이런 것들 있죠? 판례 같은 거 보세요. 근로자들이 의원 면적 형식을 빌렸을 실제로 사용자가 지시 강요 밑줄에 지시 강요에 따라서 진이 아닌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의사표시 수리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 그랬죠? 무효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보시면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조규수 사건 있죠? 의사가 없으면서 사퇴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비진이 표시지만 학교 법인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쭉 넘겨보세요. 이제 49페이지로 갑니다.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한다. 사회에서 법률 용어인데 법률 용어가 아닌 통정은 사통하는 거죠. 정통하는 거죠. 그런 사통하고 정통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통정이라는 건 짠다는 거예요. 짠다. 짜고 사는 의사표시입니다. 짠다. 합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조문 108조를 보니까 상대방과 통정, 짜고서 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 무효도 상대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항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이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죠.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 자, 의의를 한번 보니까 통정한 허유 의사표시란 표의자의 내심 후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상대관계 합의라는 건 짠다는 거죠. 합의 밑줄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 봅시다. 이제 통정허유 표시입니다. 통정허유 표시. 통정허유 표시. 자, 요거는 사례로 자주 나옵니다. 사례라는 것은 이렇게 갑을 병으로 나오죠. 사례로. 그럼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구워준 일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돈을 구워줬다. 저번 시간 뭐죠? 돈을 구워줬다.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죠?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채권자면 이 사람은 돈 줄 사람을 채무자, 돈 받을 사람은 채권자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돈을 안 주면 A가 어떻게 해야죠? 이제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기 전에 소송이 몇 달이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해놓고 그 다음에 본안 소송해서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그 가짜를 뗍니다. 압류한다 그러죠. 압류로 전이해서 강제 집행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변제 받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돈 구워주지 마세요. 구워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집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 그걸 김세첸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과 짜고서 가장해서 통정해서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가장 매매 짜고서 의사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짜고서 한 이 매매 요 자체가 108조 요 매매가 무효다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다. 그러면 매매가 무효니까 이렇게 보니까 매매가 뭐니까 등기부로 이렇게 어떻게 되죠? 갑부에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갑인데 짜고서 누구한테 넘겨냈어요? 3번 소유권 을한테 넘겨. 요게 무효란 얘기예요. 요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무효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해 갈 수가 있죠. 반환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이 짠 것이 가장 것이 통정한 것이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불법이냐 즉 불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다. 첩계약은 무효죠.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으면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이 나오죠.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 원인 급여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짠 정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짠 정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해달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채권자는 열받잖아요. 채권자는 열받죠. 열받으니까 열시켜야죠. 열시키는 방법이 자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안 사람을 이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유식하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이런 제도가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내놔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너무 잽쌉니다. 병한테 팔아먹어버렸어. 팔아먹어버렸어. 잽싸죠. 그래서 팔았어. 이렇게 사업원에 소유권이죠. 병한테 넘어갔어. 근데 병이 이 통정한 사실, 짰다는 사실, 가장했다는 사실 몰랐어. 선이라고 그랬죠? 몰랐어. 선이. 모른다 선입니다. 모른다 선이. 자, 갑과 을을 뺀 제3자에게 팔았어. 그리고 그래 버렸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이게 몰랐다면. 선의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결국 선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는 갑이 짜고서 넘겨놨는데 그 사이에 그걸 팔아서 이 사람이 모르고 샀다면 요 무효를 주장해 본들 야 내놔라 라고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대항 못하죠? 그럼 이 사람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이렇게. 통정의 표시 아시겠죠? 통정의 표시. 자, 그래서 갑, 을, 병, A 세 사람이 나와서 사로로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된다. 자, 의의를 봅시다. 통정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 보시면 되고 그 사례 있잖아요. 사례 밑에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은 을과 통정 짜고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한 것처럼 꾸며서 을명 이전되기를 경유했습니다. 을은 자신의 소유권 등기 있음을 기화로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되기를 경유했다. 이런 말이죠. 넘기세요. 그럴 때 효과에서는 효과만 봅시다. 간단하게. 동그라미 1번 당사자사의 효과입니다. 가장양도인 갑과 가장양수인 을간의 매매 통정 허위 표시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은 언제나 무효죠? 무효다. 동그라미 2번 통정 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원인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아까 이거죠. 이거 짠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51페이지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양가로 2번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51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제3자의 관계입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는 선이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선이란 통정허위 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선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7번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 가장양도인 일반 채권자 A는 갑을 가는 사해행위는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소송으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끝까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쭉 넘겨보면 이제 제 55페이지로 갑니다. 55페이지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지금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서 하는 겁니다. 둘과 짜지 않죠. 근데 통정은 의사와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진정으로 넘길 생각이 없죠. 갑은 진짜 넘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진이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진정으로 넘길 수 왜? 내가 채권자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소유권 넘길 생각은 없지만 소유권을 넘겨놓는다는 거예요. 둘이서 짜고서. 통정이라는 것은 비진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는 거야. 아시겠죠? 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오는 의사와 불일치를
의사와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착오한 의사표시. 착오한 의사표시. 자, 그래서 착오, 백구조가 나오죠? 한번 읽고 또 해석해 봅시다. 1항 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분호 착오 밑줄 치세요. 중요분호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분호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에 동그라미 치세요. 취소는 계약의 즉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효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강력하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 중대한 과실 밑줄 치세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못한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중요 부분으로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 2항은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마. 똑같이 나오죠.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착오입니다. 자, 착오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통정입니다. 통정, 비진 통정,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인데 이 착오가 들려면 어떻게 했죠? 중요 부분으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인데 일단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때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없애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유식하게 뭐라고 했어요? 소급. 처음부터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은 처음처럼 생각 안 됩니다. 처음처럼이 아니고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그리고 자,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원인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돼요. 취소 효과는 사실 소급 무효하고 부당이득입니다. 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화되니까. 자, 그러면 중요분은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는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 대항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거조문에. 그러면 자, 이 백구조라는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이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대표적인 샘플로 이 공장 사건을 가지고 아마 하면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단 말이에요. 토지주인이요. 이 토지주인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공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옆 땅인 갑땅을 매수해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확장하려고 해서 자, 땅을 파세요라고 하죠. 파세요. 청약 의사표시죠. 이 사람은 표의자예요. 의사표시한 사람이 표의자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 땅 주인 상대방이요. 그럽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내가 공장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파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파세요. 그러니까 그럽시다라고 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어요.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고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러면 이 산 사람 매수인 표의자는 취소하려고 하겠죠? 취소하려고. 그럼 뭡니까? 야, 이거 중요부 착오다라고 해서 이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주장하겠죠.
표의자가 주장하겠죠? 중요부 착오다. 그럼 중요부로 착오라는 거 되려면 대법원 입장은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표의자가 그러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중요라고 본다는 거죠. 중요부 착오라고. 보겠죠? 누구나 안 사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 팔아먹었죠? 그런데 네가 이 미리 공장을 지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아봐야 되는 거. 이게 중대한 과실. 그 사람은 직업을 살펴서 현저한 부주의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저한 부주의가 없어야 되는데 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미리 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토지 대장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면 나타나잖아요. 그걸 미리 알아보지 않았어요. 직거래한 거예요.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다 토지 대장 확인해보고 다 해서 OK, OX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돈 몇 푼 안 내려고 직거래한 거예요. 옆집 땅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너 미리 알아보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야.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너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분쟁이 묻겠죠. 분쟁이 무슨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판사가 보니까 그래 맞다. 요게 쓸모없는 땅을 샀으니까 중요부로 착오는 맞습니다. 근데 요게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가 논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토지를 사서 뭘 하려고 했을 때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직업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은 현저한 부주의 즉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죠. 원고 패소죠. 그렇게 돼 있어요. 원고 패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다. 그리고 중요부로 처구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 효과를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중요부로 차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그리고 거기에 내용의 착오니 이런 것들은 중요부 착오니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핵심 착오 55페이지입니다. 착오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와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하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와 통정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하는 점에서 착오와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다. 그러면 유효다. 그래서 109조는 유식하게 의무규정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1번 성립조건의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의 입장, 주관적이라고 쓰세요. 주관적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의 입장, 밑줄이고 객관적이라고 쓰세요. 일반적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본인 표의자에게 있다. 중요 부분은 이거 중요 부분이다. 입증은 표의자에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중과실이 없을 것. 자, 중과실이 없을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그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 밑줄이죠. 이 시험 잘 나오죠? 상대방에게 있다. 그 밑에 참조적으로 금방 했던 그 밑에 판례 하나 봅시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협소에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죠.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니까 취소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로 가냐면 62페이지로 갑니다. 62페이지에 자,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자, 지금까지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고 하자 요거에 진의한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는데 외부에서 간섭이 있는 거예요. 간섭. 그래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거기 62페이지 보세요. 110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취소죠.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가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즉 모르는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 강박, 사기라는 것은 기망을 한다는 거고 강박이라는 것은 겁주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집을 팔기 싫은데 이 사람이 기망을 속이는 거예요. 기망 행위를 해서 속여서 이 사람이 착오에 빠뜨려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하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서 강박을 한다는 얘기죠. 겁을 줘서 이 사람을 벌벌 떨게 한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서 판단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그러면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거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버리면 계약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사기를 쳐서 넘겼는데 이 집이 병한테 넘어갔는데 요게 그 사실을 모르고 샀다 손 친다면 이 제3자죠. 나중에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더라도 새로운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거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110조 1항인데 110조 2항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을이란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고 자, 이 집이 있다. 이 집이 있는데 을한테 판단의 의사표시는 을한테 했는데 A라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거예요. 사기를 쳤거나 겁을 줬거나 그래서 사기 강박을 해서 판단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럴 때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취소하려면 을이 A가 갑을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었어, 알 수 있었어. 아까 뭐죠?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어, 과실. 이거를 표의자가 악의 과실을 증거를 댄다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로서 또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하는 건 똑같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일어나죠? 어느 때? 대부분이 만약에 이런 걸 봅시다. 실무에서 만약에 요새 은행이라고 봅시다. 은행. 근데 은행인데 A가 돈을 구해요. 돈을 꾼다. 금전소비대차죠. 근데 이 사람이 채무자단 말이에요.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세우래요. 보증인을 세우래. 보증 안 세워주죠. 보증 안 세워주니까 채무자가 친구를 사기친 거예요. 친구를, 보증인을 사기쳤어. 보증인을 사기쳐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보증 계약은 은행과 보증인 사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보증인이 취소하려면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채무자가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사기 강박입니다. 그 밑에 62페이지 사기.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리게 하고 그 기망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이단이라는 두 번입니다. 이 사람이 고의가 두 번이요. 일부러 두 번. 사기친다는 고의, 착오에 빠뜨려 헷갈리게 한다는 고의, 거기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 기망이든 소극적 기망이든 다 포함됩니다. 강박은 상대방을 공포심에, 지금 62페이지입니다. 빠지게 하고 그 공포의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되기를 했고 그 후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이전되기를 했죠. 이때 갑은 을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을이 병에게 처분한 후라도 갑은 을에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선의 제3자 병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큰 3번에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67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걸 정리해보면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혼자서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무효죠. 그런데 그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때 자 국제그룹 큰 회사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때 일단은 그 사건에서는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각종 복직 사건이 있었죠. 사립대 조교수 사건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는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서 제출해서 사직서 수리됐죠. 나중에 복직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하면서 진의하는 의사표시 107조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학교 당국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복직시켜 주세요라고 하니까 입증을 못했죠. 그래서 복직이 안 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지시 강요에 따라서 퇴직금을 누적을 안 시키려고 사직서 제출에 재입사, 재입사 이런 형식을 취했죠. 이럴 때 나중에 복직시켜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자 회사는 진정으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댔죠. 복직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었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통정의 표시는 짜고 산 의사 표시는 무효죠. 근데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짜고서 친구가 짜고서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때 매매 짠 것은 불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놓아라 할 수 있는데 다시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선이 제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야 그거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죠. 이게 채권자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죠. 차고는 109조입니다. 내용은 중요분호 차고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장 사건이 하나 나왔죠.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확정하려고 파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럽시다라고 사고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어. 그럴 때는 중요분호 착오를 피해자 입장에서 취소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무슨 소리냐, 너 미리 알아보지 아니한 건 중대한 과실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은 법원이 중대한 과실 인정해서 취소 못한 사건이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그 취소로서 제3자에게 대응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제3자가 사기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해서 취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채무자하고 금전 소비 대차를 했을 때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보증인이 취소하려면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증거를 대려면 취소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